네, 즐겁고 맛있는 시사 이야기 맘스 시사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제가 포털에서 김용민 PD 뉴스를 접하는 경우 그렇게 잦지는 않은데 오늘도 네. 또 대미를 장식하셔서 아, 그래요? 한마디 하셔가지고 한마디는 아니고 이제 여러 마디 또 지금 우리 선거운동을 안 하신다고 해가지고 네. 일주일 동안 우리 의원님들 네. 그 SNS를 전수조사해서 아, 글이나 뭐 이런 거 하나 올렸는지 숫자를 세겠다. 네. 일주일 동안.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다음 주에 발표하겠다고. 와. 그 이재명계의 대명사가 되셨어요. 어느 순간 보니까 언론에서 이제 그렇게 이미지 대단하시네. 메이킹이 아니, 선거 때는 말이죠. 진짜 지나가는 개도 네. 임명장을 물고 다닙니다. 저 언제쯤 깨냐? 선대위 뭘로 임명한다. 아. 저는 그런 거 전혀 없고요. 네. 심지어는 민주당 당원도 아니고 그리고 오, 이재명 아니에요? 지사를 마음으로 그냥 지지할 뿐이지 그 양반하고 뭐 얽힌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나보고 뭐 시킬 분도 아니고 내가 뭐 이거 했으니까 나중에 나 좀 뭐 좀 밀어주세요. 이럴 관계도 아니고 제가 이미 선언을 했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뭐 무슨 공직, 관직, 뭐 임명직, 선출직조차도 하여튼 전혀 정계를 완전히 이민을 가시면 되겠다. 이민을 떠나서 하여튼 네. 그게 시켜줄 사람도 없지만은 행여나 뭐 그런 제안이 오더라도 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네. 그리고 하여튼 이재명 지지로 인해서 제가 청구서를 내미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대중들 앞에서 선언을 했기 때문에 네. 저로서는 완전히 어떤 반대급부를 바라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니까. 네. 근데 와, 뭐 어마어마하게 보도를 했어요. 심지어는 TV조선이 저희 방송을 오. 따다가 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이렇게 한다고 선언을 했는데 어제 몰라가지고 혹시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에 SNS 활동을 좀 저조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어떡하나 선의의 피해자가 있으면 어떡하나 그럴 수도 아, 있으니까.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네. 야 TV조선이 그렇게 까주니까 역시 개똥도 쓸모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플루언서잖아요. 김용민 PD님께서. 인플루언서보다 한 등급 위가 있으면 이제 빅마우스 이런 거. 네, 빅마우스죠. 빅마우스. 제가 봤을 때. 빅마우스 빅스피커. 아, 빅스피커. 네. 그냥도 빅인데. 제가 그냥 뭐- 사이트도 빅인데. 정말 여러모로 제가 빅입니다. 네. 저는 PD님한테 또 하나 더 감사한 게 정강훈 이 목사를 지속적으로 아유 그럼요. 왜냐면 저희 동네거든요. 제가 그 장인 뉴타운의 아. 청약을 기다리는 1인이에요. 아, 1인. 그래요. 난 됐다는 줄. 아니 거기가 청약을 시작도 안 하고 있어요. 그 알받기 때문에. 그 진짜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아니, 그 7배 넘는 몇백억 원을 지금 해달라고 해가지고 보니까 뭐 네. 6번째 대치해서 지금도 물러섰고. 그 명도라고 하거든요. 그 나가야 되는데 안 안 나가면 나가고. 이제 강제로 이제 내보내는 걸 명도라고 하는데 6번째 명도가 이 실패했어요. 정도면 탱크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저는 너무 인도주의적이다. 거기서는 막 화염병 던지고요. 막 정신주 위에 올라가 있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뭐 재개발이 무조건 다 옳고 바람직하고 정당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분들은 진짜 여기에서 쫓겨나면 갈 갈 데가 데가 없죠. 없으니까. 이런 분들의 저항은 우리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들여다보고 옹호도 해주고 또 대안도 마련해줘야 되지만은 이 빤스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아, 자기네들이 뭔데 7배를 달라는 거? 자기네들 땅의 밑에는 뭐가 있대요? 아니 값어치가 그렇다고 자기들이 산정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뭐 몇 배에 이르는 네, 7배, 터무니없는 7배. 그런 가격을 지금 500 요구하고 있는데 몇억 원이던데. 아, 그래요? 근데 이게 400 몇억 원 아니에요? 487억 원인가? 그게 한 아무튼 그래요. 1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가치는요? 10억인가 아니요, 20억인가? 48억인가 그랬어요. 아 48억. 그러니까 10배를 죄송합니다. 달래는 거. 네. 빤스 목사 미안해. 너무 깎았네 내가 10억이라고. 네. 너무 많이 깎았다. 48억까지인가 보상해 주겠다고 한 거의 했는데 10배를 이제 올려달라고 하는 건데요. 더 화가 나는 건 뭐냐면은 그 신도들, 이 힘없는 신도들한테 순교하는 각오로 막아라. 심지어 여성들은 힘이 없으니까 철거하는 사람 네. 다리를 물어라. 힘이 없으신 그럼 철거하는 사람은 무슨 아니, 죄입니까? 그러니까 일을 소중한 그냥 사람의 아들이 철거하는 사람들 다리를 물어라. 어머나. 이런 식으로 교사를 해가지고 네. 그래서 저희 평화나무가 몇 차례에 걸쳐서 공무집행 방해죄. 그 명도는 공무집행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법원이 경찰과 함께 하는 게 명도예요. 법원이 경찰과 함께. 근데 계속 그걸 방해를 해서 제가 그래서 경찰에다가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해서 네. 고발을 했는데 건건이 다 그냥 무혐의로. 어떻게 왜 무혐의예요? 뭐 증거가 없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딱지가 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얼굴까지 빨개지셨어요. 증거가 뉴스에 계속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조만간 우리 평화나무가
갑니까? 그 경찰서가 특히 빤스를 많이 봐주고 있는데 성동초니까 어디? 종합경찰서. 종합경찰서. 그래서 이제 거기 종합경찰서가 가지고 네. 퍼포먼스 이벤트를 좀 벌이려고 퍼포먼스. 하는데 그 앞에 그 종합경찰서라고 이제 현판이 있잖아요. 네. 그 앞에다가 똑같은 글씨체로 빤스 경찰서라고 해가지고 제막식을 할 예정입니다. 빤스 경찰서로 확실하게 이름 저런 붙여가지고. 상상력은 어떻게 교육시키면 자라나는 걸까? 타고나야죠. 매를 타고나야죠. 맞으면 됩니다.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는지 어머니한테. 아, 그래요? 아니, 왜냐하면 아니 어제 어머니가 사랑의 매를 대셨습니다. 항상 뭘 폭력을 하더라도 행사하신 게 아니고. 예. 뭔가의 유머가 코드가 항상 있어요. 웃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웃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아. 근데 네. 저런 상상력이 우리 때 국민학교 그쵸. 교육 시절에 네, 어떻게 의미와- 만들어진 건가? 웃겨야 한다. 웃겨야 의미만 한다. 있어서는 안 되고 의미와 재미를 같이 찾으시는 분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저희 집에 그 예전에 박근혜가 서울대병원 갔을 때 찍었던 사진 살려야 한다 있지 않습니까? 그 사진을 빗대서 저희 집에 웃겨야 한다 이게 붙어 있어요. 궁서체로. 웃지 마시라고요. 하나도 안 웃기는데 나는. 야 지금 벌써 40명이 웃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그리고 네. 그 오늘 사실 그만하라고 지금. 내가 오늘 댓글을 보고 너무 웃었던 게 네네. 댓글. 국회의원들 전수조사한다. 아, 네. 네. 그 댓글에 이재명계의 전광훈이라고. 누가? 이재명계 정강훈? 그럼 뭐 막 무슨 나가는 뜻인 거예요? 그 빤스 목사가 전광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광훈하고 하는 행동이 비슷하다고 이재명계의 전광훈. 네. 진짜 우프네요. 아, 왜 그래요. 예전에 이명세 감독님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본인이 감독이 되기 전에 신부와 형사 사이에서 고민을 했대요. 신부가 될 것인가? 아. 형사가 될 것인가? 음. 아니, 그게 전혀 다른 직업인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고민을 했냐고 물어봤더니 형사와 신부는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담당 업무가 다를 뿐이다. 제가 볼 때 업무가 아까 다르다. 갑자기 그 생각이 좀 났어요. 네. 그래요. 예전에 이제 이재명 후보 얘기도 좀 해도 됩니까? 하나만 하세요. 미담. 네. 아, 오늘 해주신다 미담은 그랬잖아요. 한 주에 한 담. 미담은 아니고 이제 이게 미담 아니고. 사법고시가 통과되면 사법연수원을 다니지 않습니까? 네. 그 15라는 걸 경험합니다. 15. 15가 뭐예요? 병원의 인턴 같은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어. 이 양반이 고향에 안동지검에 검찰 15를 냈대요. 어. 이재명 후보가. 네. 검찰. 난리 났겠네요. 그런데 너무너무 정말 해피했던 거야. 범인 잡는 게 이렇게 자신의 어떤 그런 성취감을 극대화시키는. 어떻게 네. 보면 잘 어울리세요. 네. 되게 잘 어울리는. 그래서 그 뒤에도 사실 행정가로서 뭐 시장, 도지사 하면서 몹쓸 그 어떤 시대의 빌런들을 잡는 데 있어서는 정말 그만한 역량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네. 그 15 할 때 난리 났었겠네요, 주변에서. 음. 왜냐하면 정말 개천에서 용량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아시던 분들의 사돈의 팔촌이 다 인사하러 왔을 거예요, 아마 사실은. 너무 어려운 환경에서 사실 그 사실을 패스한 거니까.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시대의 빌런을 바로잡는 그런 대통령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좋은 소식 좀 많이 들렸으면 좋겠네요. 근데 시대의 빌런이 야당 후보로 나왔어요. 이거 참 큰일 날 일 아닙니까? 시대의 빌런. 아, 아,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오늘 김용민 PD를 만나면 진짜 여쭤보려고 했던 아, 예, 게 예. 홍준표 의원은 왜 그러는 거예요? 왜요? 무슨 일 있나요? 최근에 또? 이번에 2030 플랫폼을 만들면서 네.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뽑히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근데 보통 이제 같은 당이니까 그러니까요. 심중에 100%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보통 입 밖엔 안 내잖아요. 네. 근데 들으라는 듯이 얘기를 하는데 아, 그 이런 말이었어요. 네,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윤석열이가 됐을 때는 아, 이거 홍준표 씨 맞아요? 다른 사람 같은데? 지금 프레시던트 같은데. 한 끗 차이입니다. 한 끗 차이입니까? 그렇지요. 예, 이거. 아, 그렇군요. 네. 좀 더 바람 소리가 많이 나네요. 이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면 이 세상이 불행해집니다. 세상이 불행해진다. 이런 말을 했어요. 네. 이제 그 홍준표 의원이죠. 네. 이분이 큰 정치인이 되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은 그 양반이 이 장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적어도 이제 대중 정치인을 하려면은 이거 버려야 되는데 네. 자기를 섭섭하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아, 뒤끝이 있구나. 뒤끝이 있어요. 아. 김용민이도 그러거든요. 그런 점에서 홍준표하고 통해요. 아, 여기 김용민이요? 네, 그렇죠. 김용민이도 이제 뒤끝 있어요? 그 나를 섭섭하게 하거나 화나게 하면은 네. 20년 전에 나를 화나게 해도 지금 21년째 내가 씹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네. 21년째. 왜 네. 정강훈 목사도 사실 좀 오래되지 않았어요?
아니 근데 그 사람이 뭐 나를 이렇게 섭섭하게 한 적은 없고 그건 공익적 차원에서 하는 거고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제가 섭섭. 되게 오래전부터 들었던 그래요? 것 같아요. 네. 저분 입에서. 네, 그분은 한 15년 됐네요. 네, 15년 됐어요. 그러니까 진짜요? 제가 최근의 일이 아니에요. 네, 저는 21년 된 분이 있다니까. 그럼 못 이기겠네요. 예, 근데 네. 이제 홍준표 형이 그래서 섭섭한 마음은 어떻게든 표현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 저는 후보 교체를 꿈꾸는 거 아닌가? 일말의 아니, 희망이 있지 그거- 아니요, 않을까? 그렇진 않은 것 아마 그래요?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6년쯤 여의도 정치했으면은 지금 일단 후보로 결정된 사람은 바뀔 수 없을 것이다라는 것쯤은 머릿속에 남아 있을 거예요. 그 정도 계산은 명확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생각해요. 저도. 사실은 아마 이 마음일 거예요. 이들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그쵸. 그 나한테 지금 뭐 윤석열 지지를 해주라고? 야 웃기지 마. 이 마인드. 자기가 당 대표도 했고 2번이나 했어요. 그리고 또 저 뭡니까 대선 후보도 네, 나왔었고. 2번이나 했죠. 예. 거기에 지금 20, 30대 지지도 꽤 얻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섭섭한 정도가 아니라 제2의 뭔가를 꿈꾸는 건가?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자존심 상해서 그런 거 아닌가 라는 그게 생각이 정확할 들어요. 거예요. 그게 네. 정확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자기 생각에는 급이 아니라고 했던. 그러니까 지금 도덕성을 운운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도덕성은 핑계고 너처럼 모르는 게 존심이 너처럼 상한 거다. 나 같은 이렇게 오래오래 밭을 꾸려오고 일궈오고 이렇게 쌓아온 나를 네가 한 번에 부글부글 자존심이 상한 게 아닐까. 지금 홍준표에게 가장 위로가 될 일은요. 네. 네. 윤석열 낙선입니다. 낙선 어디서 낙선하는 거야? 대선. 대선에서 아, 낙선하는 대선에서. 거봐 나를 안 찍으니까 이렇게 또 야당하잖아. 내가 얘기했잖아. 뭐 이런 네, 거죠. 그렇지. 그걸 입증받고 싶은 마음이 지금 충만하실 것입니다. 예. 참 제가 이번 대선에 못 보던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어지간히 그쵸. 섭섭해도 술자리에서 혹은 자기 지인한테는 얘기할 수 있어도 마이크다 대고 그런 질문을 끊임없이 하는 기자들도 희한하지만 그 대답을 이렇게 한결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아니. 7순위 넘으셨죠? 아, 다음 대선을 노리는 칠순? 거는 쉽지 에이 않으시고 칠순 아니에요. 7순위 한번 안 넘지 되셨나요? 그 형이 54년생인가? 아, 그래요? 55년생인가 그래요. 그러면 몇 살? 그럼 아직 68. 68이지. 68. 예, 그 정도. 얼추 일인데 그 얘기 하시면 섭섭해 하시네요. 아,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 국민의힘 상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네. 이준석, 윤석열, 김종인 그 선대위 구성을 놓고 치고받고 싸우는 것 같잖아요. 네. 거의 80%는 뻥입니다. 다 정해져 있다고요? 정해져 있어. 아, 진짜요? 나경원 씨인가 나오던데? 나경원 얘기 나오고 뭐 그러는데 하여튼 이미 다 정해졌어요. 근데 왜 그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느냐? 응. 저 홍준표가 안 한다고 했잖아요. 네. 아주 정말 거의 한 자릿수의 그 포인트로 진 홍준표가 네. 선대위 안 들어가는 건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그 저기 민주당은 이낙연 후보가 그래도 선대위 고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원팀이 되긴 했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는 무난하게 된 셈인데 여기는 2등인 후보가 그러네. 선대위 안 들어간다는 건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이걸 희석시키려면은 선대위 구성을 놓고 치고받고 싸우는 아, 그 그림을 이제 완전히 그 보여주기식. 연막을 피울 뭔가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러고 나서 대통합의 그림을 뭔가 그렇지. 그림을.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We are the world 이러면은 이게 다 봉합이 되고 화합이 되고 다 네. 정리가 된 걸로 인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인간들은 이제 언론 플레이의 달인입니다. 예. 아, 그래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게 윤석열 캠프는 다 검사 라인인 거예요. 뭐 서울대 출신이거나 그러니까 제가 아는 이름들만 봐도 근데 들어가는 사람들도 다 법조계에 근무했던 사람들이고 이래서 감각이 없는 건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전혀 모르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쇼다. 궁금했어요. 진짜 이번 주에 꼭 쇼다는.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예. 그래요. 하여튼 뭐 준표 형은 정말 해맑은 분입니다. 좀 특이한 사람. 화가 나면은 섭섭하면은 그걸 반드시 말을 하시고요. 근데 그런 인생이 좋지 않나 싶어요. 아, 그 별명 화가 나고 돋보다 이제 섭섭하면은 토로하는. 근데 이제 이런 남편들이 가장 싫잖아요. 뭐가 갑자기 왜 남편으로 남편으로 갑니까? 뒤지? 아니 섭섭한 일이 있을 때 말도 안 하고 꾹한 남자 제일 싫어. 제일 싫죠. 말하는 게 낫죠. 어. 가만히 있는 게 아, 제일 생각났어요. 모 여대생하고 홍준표 전 의원이 미팅을 했는데 자기를 물먹였다고 지금까지도 그 여대 이름 얘기를 이대 아, 진짜? 계집애들. 싫어. 어머 진짜요? 그 생각해보면 섭섭하게 하면 오래 가는구나. 근데 그게 기특이네요. 사실은 20대 남성들한테 꽂히는 아, 꽂히는 멘트들이. 할만하는 응. 그게 20대 남성들한테 아, 그게 또 속 시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쩔쩔매는 게 아니라 불쾌하면 바로 얘기할 수 있는 새로움의 표상이 된 하나의 어떤 근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이게.
진짜 헝그리한 인생을 살아보진 않으신 것 같아요. 어느 누가 그렇게 자기 성질 나는 대로 말을 다 하고 삽니까? 근데 그분은 국민이 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하여튼 재밌어요. 전 요즘에 못 보는 걸 너무 많이 보는데 어디 물어볼 데가 없어서 오늘만 기다렸다가 네, 김용민 PD에게 물어봤어요. 네, 그래요. 땡기 쓰는 거니까 여러분 땡기. 뭐 선대위 갖고 목신각신하는 거 갖고 그렇구나. 관심 주지 마세요. 자기가. 이러다 저 뭐야 김종인이가 틀어져 가지고 선대위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하지 마. 이미 다 끝났어. 답이 판은 봤어. 다 짜졌다. 이 각본이 지금 25페이지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한 30페이지쯤엔 다시 We are the world 할 거다. 그렇게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약간 속이 허기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계란을 좀 먹고 하면 계란을 어떨까요? 먹겠습니다. 계란이 왔어요. 계란이. 네, 계란이 왔습니다. 누가 이렇게 예쁘게 삶아서 잘라가지고 세상에 네. 예쁜 접시에다가 색깔이 너무 백봉농장, 네. 백봉농장의 계란. 아유 색깔도 이쁘죠. 자연방사 유정란입니다. 자 오골계 자연방사 유정란입니다. 이 오골계의 계란이에요. 예. 닭이 뭐야? 아닌 건가? 예? 오골개는 닭이 오골계 아니죠. 개니까 닭이죠. 좀 동재가 다른 거죠? 까만 닭. 저 앞에 그 이현정 앵커 보시다시피 그 작은 요게 게 이제 오골계고 오골계. 그 옆에 게 이제 오리지널 네. 계란. 그냥 달걀. 네, 예. 달걀. 둘 다 달걀입니다만은 아주 특별한 달걀. 백봉농장의 오골계 유정란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오골계는 까마귀 뼈고를 해서 오골계입니다. 뼈가 까마귀처럼 검다고 뼈가 해서 까맣다고 그래서. 오골계라고 불리는데 네. 백봉농장에서 판매하는 계란은 모두 오골계의 자연 교배로 낳은 유정란입니다. 백봉 오골계 유정란 중에서도 오골계가 처음 낳은 알은 초란으로 불리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낳은 알은 일반 유정란으로 분류합니다. 김용민닷컴에서 판매하는 백봉농장의 오골계란은 모두 유정란이고요. 초란은 랜덤으로 함께 추가 배송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백봉 오골계란은 일반 계란에 비해서 크기가 훨씬 아담합니다. 하지만 맛과 영양은 훨씬 거대합니다. 노른자를 비교해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오골 계란의 알 크기는 일반 계란보다도 작아서 노른자가 어떨까? 노른자도 작지 않겠나 싶지만 노른자는 일반 계란보다도 큽니다. 예. 자, 무항생제, 무살충제, 무합성 착색료, 무산란 촉진제, 해썹 인증까지 완벽하게 갖췄습니다. 거기다 배송비까지 무료입니다. 김용민닷컴에서 백봉농장의 오골계 자연방사 유정란을 저렴한 가격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달걀도 그렇고 과일도 그렇고 이렇게 작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료나 항생제 이런 거 안 쓰면 다 작아요. 왜냐하면 그걸 싸워가면서 크기 때문에 아. 작아요. 그래서 사실은 시골에서 그냥 비료 안 주고 그냥 키운 과일 다 작잖아요. 네. 그냥 달고 맛있고 대신에 거기에 이제 영양분이 많은 것처럼 사이즈가 좀 작기는 한데 되게 쫀쫀하네요. 그리고 뻑뻑하지가 않아요. 저는 오늘도 삶은 계란을 먹었거든요. 근데 되게 뻑뻑해서 하나 다 먹고 나면 물을 계속 먹는데 이거는 노른자가 너무 빵같이 부드럽고 쫀득쫀득해요, 그죠? 이거 되게 다른데요? 우리 저 이현정 앵커가 계란을 키워봤지 않습니까? 아, 네. 그 얘기 닭을 몇 번 키워봤어요. 예. 왜냐하면 너무 이게 신기하다. 계란도 약간 텐션이 있어요. 저희 딸이 하루에 한 3개 이상 먹기 때문에 항상 제가 계란 후라이를 하는데 탁 깨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올라오는. 이렇게 번진 애들 있어요. 이렇게 맞아. 늘어지는 특히 애들이 있고 노른자. 네. 그리고 봉긋하고 텐션을 유지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계란을 구독해서 먹거든요. 우리 딸내미가 먹는 거라서 계란하고 두부는 제가 구독을 해서 매주 배달해서 먹는데 거기는 이제 이렇게 방사로 키우는 아닌데 확실히 달라요. 맞아요. 좀 달라요. 싼 거라고 생각해서 좀 모자라서 계란을 이제 사가지고 보면 애들이 이렇게 물처럼 번지는 애들이 있는데 네.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네. 계란 하루에 한 3개씩 먹어요. 계란 오. 후라이를 진짜 좋아해서. 아, 우리 딸내미는 네. 김밥도 계란으로 이렇게 말아줘야 돼요. 아하. 계란말이 김밥. 네,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 먹일 때는 딴 건 모르겠는데 딴 건 비싼 거 못 먹여도 맞아, 계란은. 두부랑 계란이랑 이런 맞아요. 것만은 좀 좋은 거 먹이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데 확실히 품질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 오골계로 비싼, 이번에 구독을 바꿔보시는 바꿔볼까요? 네. 비싼 계란은 그 노른자가 방금처럼 이렇게 요런 생노란색 띄고 맞아요. 주황색을 안 띄어요. 근데 좀 싼 계란은 주황색이죠. 주황색을 띄어요. 노른자가. 네. 더 유난히, 진하다는 네. 말씀이시죠? 이게 색깔이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네. 깨보니까. 네. 맛있네요, 진짜 유정란.
자, 오늘 네. 아이템들을 준비를 하셨는데 네. 어느 분부터 먼저 하시겠습니까? 재밌는 것부터 하죠. 재밌는 거? 우리 신민정 글쎄요, 평론가. 이거 재밌다고 할지 이건 모르겠네요. 설명을 들어야 돼요. 네. 지금 우린 또 주가 조작 뭔지 모르잖아요. 네. 자, 우리 저 김건희. 네. 김건희. 오랜만에 줄리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핵심 인물들이 구속이 됐어요. 네. 권오수 회장이 구속 결정이 났고 그리고 선수라고 하는 이정필 씨가 검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정필 씨라는 사람은 실제로 계좌를 관리하면서 이 주가 김건희 조작에 계좌. 네, 김건희 계좌를 이제 관리하면서 주가 조작에 관여했던 사람이고 네. 아마 이 사람이 이제 선수로서 이 여러 사람의 계좌를 관리했겠죠. 어쨌든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이 검거가 됐어요. 그러면 이 권오수와 이정필 말고도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그동안 구속이 됐는데 이 두 사람의 구속이 어때서 의미가 있나 보면 지금 이 권오수 회장이 도이치모터스를 상장하는 그 과정에서부터 계속 코바나 콘텐츠를 후원하는 꽤 큰 회사가 돼서 후원하게 되기까지 그 과정이 아주 의심스러운 과정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 도이치모터스라는 회사가 사실은 상장하기 전에 어떤 다른 기업, 상장 기업과 합병하면서 약간 꼼수를 쓰면서 상장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그 과정에서 김건희 씨가 수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대주주로 주식을 아주 싸게 살 수 있게끔 해준다던가 하는 식으로 김건희 씨의 이득을 아주 불려줬어요. 그리고 이제 도이치모터스가 이제 관련한 금융사를 세울 때에도 미래에셋이 그 주식을 1,000원에 샀는데 김건희 씨는 800원에 사는 이런 식으로. 뭔데? 김건희가 뭔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 모두들 다 이제 증권가에 있는 분들은 의문스러운 거죠. 어떤 증권사보다 한 개인이 이렇게 싸게 살 수는 그러니까. 없다라는 그러니까 800원에 식의 산 거예요, 처음에? 그렇죠. 네. 이런 식의 어떤 이득을 몰아주는 네. 형식으로 권오수 씨와 아주 밀접한 네. 어떤 관계가 네.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는 분이어서 네. 이 권오수 씨가 구속됐다는 거는 곧 김건희 씨의 턱 밑까지 수사가 다다랐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겠고요. 그리고 이정필 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건희 씨 계좌 10억이 들어있던 그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돈을 굴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속됐다는 것도 결국에는 이제 김건희 씨의 수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큰 기사가 아니었나. 그 김건희 씨가 주장하는 건 뭐예요? 자기가 800원에 어떤 이유 때문에 받았다고 해요? 이거는 자기가 이걸 대주주로 처음부터 들어갔던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공모가 올라왔고 자기가 지원해서 된 거다라고 윤석열 총장이 얘기했었어요. 근데 네. 그런 어떤 내역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지정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이제 뭐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펀드 매니저처럼 이정필 씨가 네. 아내의 그 어떤 자산을 관리를 해줬는데 와. 근데 손해를 받고 실력이 좀 별 볼 일 없어 보여서 그냥 네. 뺐다 이 주장을 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이정필이 아내의 펀드 매니저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참 이게 지금 제가 주식 잘 모르는데 지금 도이치모터스 오늘 주가가 7,48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10년치를 보니까 뭐 4,000원 제일 떨어졌을 때가 2,500원이니까 800원에 샀으면 이거 10억 늘어요. 도이치모터스의 주식을 800원에 샀던 건 아니고요. 도이치모터스가 도이치 파이낸셜이라는 어떤 자동차 할부 금융회사를 설립했는데 네. 그때 대주주로 5번째 주주로 김건희 씨가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 도이치 파이낸셜 설립 당시에 김건희 씨가 공모 절차에 지원을 해서 자기가 된 거다라고 윤석열 후보가 설명을 된 설명을 거겠죠? 했는데 네. 공모 절차가 있었다는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아요. 공모가 없었다는 거예요? 공모는 그러니까 이런 절차가 식으로 남나 보다? 5번째 대주주로 들어가려면 거의 뭐 대기업의 어떤 가족 관계나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엔 그런 사람들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전문가들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 도이치 파이낸셜 주식을 헐값에 인수할 수 있도록 이 권오수 씨가 뭔가가 여러모로?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에셋이 이 주식을 1,000원에 샀고요. 그리고 모기업인 도이치모터스는 1,500원에 삽니다. 근데 그런데 김건희는 네, 김건희 씨만 절반인 800원을 받고 사는 대단하시네. 거예요. 근데 이 도이치모터스가 1,500원에 이 주식을 살 때에 비해서 김건희 씨가 이 800원의 주식을 살 때는 회사 실적이 오히려 더 좋았을 때예요. 더 비싸게 비싸야 사야 될.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회사 너무 실적이 더 웃긴다. 좋아진 상황에서 과거보다 굳이 훨씬 싼 값에 주식을 특정인에게 뭔가 팔 필요는 없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어떤 이 전체적인 이상한 석연찮은 이 거래들이 어디에서 이게 다 밝혀졌냐. 네. 2013년도 경찰이 내사했던 그 내사 보고서에 담겨 있던 내용이에요. 2013년에 그때 경찰이 수사를 했었어요.
이 사건을 네. 2013년에 냄새가 너무 나는 거죠. 주가 조작의 정황이. 그래. 그래서 이 주가 조작 정황이 드러나니까 경찰에서 내사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모읍니다. 그러면서 그 내사 보고서가 공개가 됐는데 이런 어떤 뭐 도이치모터스가 이제 우회 상장하던 그 시기에 뭔가 이 권오수 회장이 김건희 씨한테 어떤 장외 매도했던 그런 정황이라던가 그리고 주가 조작했던 2009년 11월에서 2011년 11월까지 주가 조작 정황이 보이는데 김건희 씨가 2010년 2월 초에 여기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도이치 파이낸셜의 어떤 대주주로 왜 올라갔는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 그리고 도이치 파이낸셜에 관련한 주식을 헐값에 인수할 수 있도록 한 이런 어떤 4가지 정황에 대한 내용이 경찰 내사 단계 보고서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이정필 씨가 자기가 그 계좌를 맡아서 관리했다는 그런 자기가 실토한 내용까지 다 있는데 문제는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임하자마자 이게 지금 막 수사에 불이 붙기 시작하면서 관련 관계자들이 지금 다 구속이 됐거든요. 네. 그럼 이거는 주가 조작 정황이 분명한 아주 중대한 사건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중대한 사건이고 이런 어떤 정황들이 다 내사 단계에서 정보가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게 수사로 전환되지 않고 내사 단계에서 끝났는지 이게 밝혀져야 되는 거죠. 당연히 네. 윤석열이 힘썼겠지. 그러니까 김건희 씨랑 관련. 당시에 이제 윤석열 검사가 특수부 검사로 이름을 좀 날리던 때였고 그런 영향이 정말 없었는지 왜냐면은 지금 이 내용들만 보더라도 새로 밝혀진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2013년 내사 단계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그대로거든요. 근데 지금 전체 다 구속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관련자들이. 그렇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왜 경찰에서 이걸 더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냐라고 물어봤을 때 금융감독원 쪽에서 우리는 이 모든 정보를 검찰에게만 주겠다라고 해서 더 이상 이 금융감독원의 협조가 없어서 더 진행하지 못했다라고 해명한 자료가 있었어요. 왜 금융감독원은 검찰에게만 주겠다는 거야? 경찰한테 안 주고? 그러게요. 왜 검찰하고만 얘기를 하려고 했을까요? 아니 수사기관인데 물론 이제 당시에는 경찰이 이제 검찰의 지휘를 받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검찰이 이제 상위 기관이었던 건 맞지만 아니 경찰도 국가기관으로서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 강제 수사가 가능한 그렇죠. 그런 기구인데 왜 그쪽은 그렇게 일부러 배제했을까? 경찰은 이렇게 정황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안 줘. 그러니까 그냥 내사 종결해버린 정말 의아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또 이제 지금 이 권오수 회장 관련해서는 도이치모터스가 김건희 씨 코바나 콘텐츠가 주최한 12개 전시회 중에 10개 후원을 했거든요. 네. 왜 그런 금전적인 지원을 특히 이 김건희 씨에게 아끼지 않았는지 이게 단순히 호의인지 아니면 어떤 대가가 있었던 건지 것인지. 혹시 그 대가가 어떤 윤석열이 어떤 검사로서의 직무 수행하고 관련이 있었던 건 아닌지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주식을 상장을 하면서 사실은 상장하기는 주식을 사는 게 사실 제일 빵 터지는 방법이잖아요. 상장하기 전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윤혜 씨 주식을 제가 샀는데 내일 상장해요. 그럼 나는 뭐 대박이 나는 거지 말하자면. 그리고 팔아버리면 사실은 차익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기회가 누구한테 있냐고요. 그런데 이게 장외 거래로 살 수 있게 갑자기 풀어준다는 거는 내가 손해볼 거 뻔히 알면서 오윤혜 씨한테 30만 주고 그냥 준 거예요. 내일 되면 이게 훨씬 더 많이 오를 건데 그거 왜 그랬나? 이거 말도 안 돼. 가족끼리도 유산 상속할 때 피 터지게 싸우고 살인하고 난리 나는데 산 한쪽 가지려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들끼리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이해 안 되는 금융거래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4건이나 되고요. 지금 우리가 의아하다고 했던 그 협찬 내역도 왜 10건이나 되는지 이것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이 윤 총장의 검사라는 그 직위가 아무 영향이 없었는지 반드시 들여다봐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적 파트너였는지 어느 정도 가까운 관계였는지가 가장 궁금한데 이거 보니까 사기는 3,255원에 사서 팔기는 8,380원에 팔았어요. 그러면은 12억 원의 차익을 12억 번 건데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돈만 넣어놓고 근데 그것도 여러 가지 혜택을 통해서 싸게 살 수 있었고 싸게 샀으면 사실 아무 때나 팔아도 되잖아요. 우리처럼 막 언제 사서 언제 파나를 돈 100만 원 가지고도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랬고 그 기간 동안 주가 조작 의혹이 지금 있는 그렇죠. 상황이다. 설계 단계까지 관여를 했는지 어디까지 과연 아는 것인지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이게 지금 처음부터 설계 단계부터 있었던 건지 왜냐하면 2009년 11월쯤부터 의심을 받고 있는데 한 2-3달 뒤에 김건희 씨가 거래 내역이 잡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정말 초반에는 정말 몰랐는지 몰랐던
걸렸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인지 과연 이게 그쪽 증명을 해야 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허위 경력에 관련한 내용이 또 나왔어요. 저는 이게 지금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내 아들을 빌 게이츠 사위로 만들고 세계은행 CEO로 만드는 법 하면서 이제 카카오톡에 유머로 돌아다니던 게 있는데 유머. 네. 나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어. 자 일단 빌 게이츠를 찾아가서 당신 딸을 내 아들과 결혼시켜 주십시오. 그럼 네. 무슨 소리입니까? 안 됩니다. 그럼 내 아들은 세계은행 CEO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 그럼 좋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세계은행 CEO를 찾아가서 내 아들을 세계은행 CEO로 임명해 주시오.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내 아들은 빌 게이츠의 사위요. 이게 뭐야? 그럼 줬어 이렇게 되는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거짓말로 쓴 경력으로 한림 성심대 시간 강사를 했다. 그럼 그 경력으로 거짓말로 얻은 경력에 또 거짓말을 보태서 또 다른 경력을 쌓고 거짓말에 거짓말을 보태서 그거를 기반으로 오. 다른 자리를 얻고 지금 이런 계속 반복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지금 학력 그 위조했다는 건가요? 그런 그러니까 것들이? 학력 위조로 지금 뜨는 거는요. 서울대 이제 경영학 석사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네. 알고 보면은 이 MBA 과정이라고 서울대 경영학 석사랑은 완전히 다른. 네.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전문 석사 이건 뭐냐면 2년제로 주말에 가서 이제 학점 수업 시간을 채우면 최고의 과정 같은 네, 거예요? 그렇죠. 최고위 과정 같은 그런 거예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직접 실무를 하고 계신 높은 경영자로 계신 분들이 모여서 어떤 그런 출석하고 학점 이수하는 그런 과정인데 서울대 경영학 석사는 논문까지 다 쓰고 이거는 다르지. 그 완전 들어가기도 아예 어렵지. 비교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런데 입법도 이거를 다른데? 그쵸. 네. 경영학과 석사로 기재했던 그게 이제 국민대 이력서 제출할 때 학위를 위조했다라는 그거를 얘기가 넣어가지고. 나온 거죠. 근데 지금 이게 2001년도에 한림 성심대 시간 강사 그리고 2004년도에 서울대 시간 강사 여기에 넣을 때 뭐라고 했냐면은 근무하지도 않았던 어떤 초등학교 교사 경력을 허위로 기재해가지고 자기가 거기 애들을 가르친 적이 있다라고 기재해서 이제 이 여기 시간 강사가 된 거죠. 그걸 써서. 네, 그렇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김건희 씨는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애들 가르친 경험이 없고 당시에는 그럼 더더군다나 그건 아무 위조도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왜냐면 허위 경력을- 경력이죠. 허위 경력. 왜냐면 경력을 증빙하려면은 서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서류를 같이 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이게 대학은. 지금 이 당시에 이게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데가 없는 걸로 알아요. 아, 그래서 이 오래돼서 2001년도 그런가 20년이 지났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허위 경력을 위조했다라는 위조 얘기 말고 허위 경력을 냈다라는 정도로 기사가 나오고 있는 이유는 뭐 당시 어떤 서류를 냈는지도 지금은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 그러네요. 그죠. 20년 되면 안 갖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뿐만 아니라 2001년도부터 그렇게 해서 2001년 한림성심대, 2004년 서일대학교, 2013년도 안양대학교까지 다 이력서 내용이 다 허위로 이야, 낸 이게 제출을 진짜 했어요. 그냥 한두 건 정도면 모르겠는데 근데 그게 그 왜 여기까지 조회를 안 하나요? 단 한 건의 표창장 갖고 사람을 완전히 아작을 그렇죠. 냈는데 이건 몇 건이라고요? 지금 여기까지가 3건 그동안 밝혀졌던 거고 지금 이번에 밝혀진 건 2007년도에 수원여대에 이제 수원여대? 지원을 할 때 영락여자고등학교 미술교사로서 정교사로서 기재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영락여자고등학교 아니고 영락여자상업고등학교의 미술 강사로 잠깐 일했던 경력을 미술 정교사로 다른 학교에서 여자고등학교에서 일한 것처럼 서류를 써서 또 허위 기재해서 낸 거죠. 그래서 그렇게 허위 기재한 이력서로 수원여대에서 강사를 했어요. 네. 그리고 또 2014년도에 국민대에 이력서를 제출할 때도 또 다른 게 한 가지가 또 밝혀졌는데 경력사항에 넣었던 게 부교수 자기가 한국 폴리텍 1대학에서 부교수 겸임교수로 있었다라고 기재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교수는 이제 정규 교수를 그렇죠. 말하는 거죠? 전임 강사 아니고 교수인 네. 거잖아요. 그렇죠. 부교수 때문에. 예. 그런데 알고 봤더니 시간 강사였어요. 시간 강사. 시간 강사는 아이고. 부교수랑 완전히 차원이 다른 다른 거잖아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단순한 실수다라고 계속 이제 윤 후보 측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지금 단순한 실수예요? 허위 학력, 허위 경력이 기재된 게 지금 10건이 넘고요. 저는 이게 문서 위조가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저도 강사를 많이 해봤지만 본인의 경력을 증빙하려면요 너무 오래돼서 그 회사가 없어졌으면은 건강보험공단에서라도 그 증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내야 근로 뭐 보험이라든지 네. 아. 무조건 증빙을 하지 않으면 경력이 인정이 안 돼요. 하다못해 통장에 그 학교의 명의로 뭐 그러게요. 들어온 찍힌다든지 부여라도 들어온다든지. 예.
근데 이 증빙 모든 서류 거를 들어가죠. 그냥 허위 기재만 한 게 아니라 저는 이게 문서 위조가 반드시 같이 가야지 사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들어가죠. 네. 사문서 위조 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문서 위조로 고소고발 당했어요. 지금 뭐 그리고 업무방해죄, 사문서 위조로 이제 시민단체에서 고발했는데 꽤 오래 지금- 전에 했을걸요 아마? 네, 근데 이게 지금 2014년에 마지막으로 허위 이력을 제출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나 뭐 이런 게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 아, 업무방해죄나 이런 게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한두 번도 아니고 10건이나 이 학력과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거는 이건 습관적으로 그랬다는 당연하죠. 거거든요. 그리고 완전 거짓말로 쌓은 이력으로 기회를 얻고 그 사기가. 기회를 또 거짓말로 붙여서 또 기회를 얻고 지금 시간 강사를 부교수로 시간 강사를 또 정교사로 이런 식으로 지금 살짝씩 바꿔서 고의적으로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켰어요. 뭐 교사였다, 뭐 석사다, 부교수였다, 뭐 강사 아니고 이런 수법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방법으로 부당한 자리를 차지했다면 이거 누군가의 기회도 박탈한 거거든요. 누군가 당연하죠. 진짜로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아니 사실 아나운서들도 보면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기가 이제 지역 MBC 출신이다 그러면 분명히 지역 MBC라고 밝히지 MBC라고 하진 않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큰일 나요. 완전 그거는. 다른 법이기 아니 근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지역 민방에 있는데 말이죠. 지역 민방은 다 그 독립재산제 네, 별도의 맞아요. 회사입니다. 네. 전혀 다른 법인이에요. 근데 K에는 이제 부산에 있는 네. 민방 아니에요. 근데 부산 SBS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하기도 하죠. 그렇게 아니 설명이 아니라 부산 SBS라고 이력서에 쓰는 아니 이 이력서를 받아보는 사람들이 선수들인데 그걸 구분을 못하나 그런 사람도 아주 간혹 있는데 대부분은 아주 정확하게 저는 좀 약간 미심쩍은 게 뭐냐면 음. 아까 사문서 위조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학교에서 경력조를 안 했을 리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에 하루 학교 선생님으로 애들한테 뭐 직업교육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받으러 갈 때도 이력서랑 경력증명서를 보내게 돼 있거든요. 하루 가서 그냥 애들한테 우리가 말하는 썰을 풀러 가는 건데도 그런데 대학교에서 강사 채용이 얼마나 까다로워요. 힘든데 엄청 까다로워요. 만약에 그렇다면 조회를 하지 않아도 될 혹시 상황은 아니었을까? 아 그래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그렇게 거예요. 예를 아주 들어서 총장님이에요, 저분이. 음. 근데 제가 총장님하고 엄청 가까운 사이예요. 자리가 났어요. 그러면 총장님이 서류를 주면서 우연히 채용해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때도 윤석열 씨 와이프였나요? 뭐 2001년이나 2004년 그때는 아니었을 아닌데요. 거예요. 2012년에 결혼했어요. 근데 그러면 아주 같이 사는 오래전이죠. 거는 2010년으로 그런데 2014년도 국민대가 미심쩍은 게 뭐냐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근데 그 이게 지금 누구 통해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보유했을까 생각한다면은 뭐 답이 나오죠. 그래서 예. 국민대는 2014년도니까 결혼한 이유고요. 그리고 또 경력사항부터 학력사항까지 다 지금 허위로 기재가 됐거든요. 학력은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로 올라가 있고, 근데 이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 학위는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고 이걸 몰랐다고 한다면, 그러니까요. 그리고 경력사항에도 어디 대학에서 부교수를 했던 경험은 그 말이 안 이거를 되거든요. 몰랐다는 거는 사실 이건 정말 국민대가 정말 몰랐다면 이건 국민대가 자기 수준을 떨어뜨리는 당연하죠. 그러니까 건데 경력조회를 안 할 만한 상황이었나 이 생각이 전 굉장히 국민대는 상상력입니다. 정말 네. 국민대가 의심.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24만 주가를 보유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그렇게 뭐 이사회 승인이 난 건지도 명확하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정말 관련이 없는 건지 네. 이 부분도 좀 밝혀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사기와 비리가 그득그득한 사람은 옆에 두기도 싫은데 영부인이 된다는 건 진짜 전 좀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반복적으로 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배어 있는 사람인 그렇죠. 것 같아. 뭐 강사를 부교수로, 그냥 시간 강사를 정교사로, 그냥 대학원 출석하고 이제 뭐 학점 이수에 의의가 있는 데를 경영학과 석사로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조금씩 말을 바꾸면서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는 이거에 대해서 정말 처벌할 방법이 없는가. 저는 이게 얼마나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웃어 보이겠어요, 아유, 그 사람은. 법이 다 있죠. 그 너무- 처벌할 방법은 뭐 만가지인데 네. 안 하니까 문제지. 안 하니까. 아니 그리고 자료가 지금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이고 아니 그리고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네. 이게 덮어질 문제입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무슨 뭐 법원에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 이게 그렇죠. 그 대통령 후보 그러니까 가족으로서 영부인 그러네요. 있잖아요. 특히 영부인으로서 적절한 그런 행동을 했었는가? 이거는 법정에서 추궁을 당하는 것보다도 더 강도 높은 추궁을 받아야 됩니다. 과거의 일에 대해서 그 시효가 어디 있어요?
김용민이가 2004년에 했던 막말이 2012년 자꾸 총선에 실토해서 잊을만 그러니까 하면 이제 뭐 이게 위법 사항도 재검증 아닌데도 시키면 계속 꾸준히 소환돼 가지고 추궁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국민의 대표인 사람이 과거에 험한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도 유권자들의 관심사일 수 있어요. 근데 하다못해 지금 경력을 위조했다? 거짓말을 했다? 이건 공무사에다가 범죄잖아요, 범죄. 예, 지금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용기의 새로운 도전 썬데이 용민 8090 세대를 위한 라떼 월드를 열다 썬데이 용민 사건과 실화 화제의 인물 음악과 영화 모든 장르를 총망라한 썬데이 용민 9월 5일 팟빵에서 공개됩니다. 썬데이 용민 아이고 이거 구독해달라는 말을 깜빡했네. 썬데이 영민 구독 썬데이 구독 부탁드립니다. 어떤 혐의를 씌우느냐에 따라서 공소시효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경심 교수 사건에 관련해서 문서 위조 때문에 난리 그런 났었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꼴을 당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뭐 어떤 사람들은 그거는 뭐 자기가 작성할 수 없는 자기에게 권한이 없는 문서를 위조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김건 씨가 조작한 거는 자기가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이력서를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아니, 이건 그건 다른 문제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지금 조민 씨 때문에 뭐 그 대학에 못 들어간 사람은 어떠냐라고 하면서 막 야당에서 물고 뜯고 했거든요. 그럼 실제로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 수많은 기회에서 거짓말 때문에 기회를 얻지 못했던 것.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어떤 정경심 교수에 대한 그런 잣대들이 왜 이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대학교가 왜 이걸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는지 저는 이건 그게 제일 대학교까지 다 궁금하거든요. 물고 늘어질 수도 있는 사안인데 너무 잣대가 다르네요. 그쵸, 왜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지 두 가지 물어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학교는 제일 빡빡한 조직이에요. 맞아요. 네, 가보시지만 한번 학교가 지원하려면 진짜 힘들어요. 너무 그 힘들고 서류 준비하는 게. 채워야 되는 자격 조건도 너무 깐깐하고 맞아요. 그리고 사실 뭐 그렇다고 해서 급여를 많이 주거나 그러니까요. 그렇지도 그렇죠. 않잖아요. 시간 강사. 네. 근데 시간 강사 자리를 부교수라고 얘기했다는 건 초등학생인데 대학생이랑 뻥친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시간 강사는 한 달에 100여만 원 남짓 받기도 어려운데 그 시간 강사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하고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저거는 사기라고 하는 그 이상일 거예요. 저게 사실이라면. 이런 댓글이 있네요. 정경심에게 언론은 검사였다. 김건희에게 언론은 변호사였다. 네. 명언이네요. 어쨌든 명언이네. 제가 생각했을 때 김용민 PD의 말이 저는 오늘 제일 납득이 되는 말이었어요. 공소시효는 있을 수 있다. 그걸로 처벌을 하고 하지 않고보다 더 급한 문제는 저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국민한테 밝힐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치. 왜냐면 이제 공인이니까. 그리고 어쩌면 대한민국의 퍼스트 레이디가 될 수도 있는 자리에 그러니까요. 지금 지원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본인들이 우연이나 실수였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를 대야죠.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2001년, 2004년, 2007년까지는 본인의 어떤 인성 문제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2013년, 2014년에 관련해서는 정말 검찰에서 일하는 남편의 덕을 본 게 아닌지 국민대화 같은 경우 그리고 뭐 안양대화 같은 경우는 좀 밝힐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공소시효를 따진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남아있을 법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리고 지금 뭐 김용민 PD 말씀하시는 것처럼 건강보험공단 뭐 이런 거 떼어보면 뭐 남아있지 않을까요? 다 남아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남아있죠.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이건 수사할 의지가 없는 거죠. 이거 20년 돼서 학교에서는 필요 없는 자료에서 폐기 처분했다고 치더라도 뭐 그 당시에 입금했던 이력도 있을 것이고 맞아요. 건강보험공단에 이직한 것도 있을 것이니까 그리고 왜 저렇게 거짓말을 만약에 저게 사실이라면 뭐 그치.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니까 사실이라면 왜 저렇게까지 해서 저걸 갔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지금 할 말이 없는 게 뭐냐면 지금 윤 후보 측에서 실수다. 이 많은 게 실수면 내가 범이지. 이거 실수다. 그러니까 이거 뭐 내가 내 이력서 쓸 때 실수했다. 라고 하고 퉁치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건 너무 아니, 정직하게 그게 사는 사람들한테 실수할 게 너무 따로 있지. 그거 어떻게 실수를 아니, 합니까? 그게? 화나는 아예 일이에요. 부교수랑 시간 강사를 학교에서 강의하는 사람이 실수한다고요? 그러면 실수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대학들은 뭡니까? 음. 나머지 대학들은 왜 이거 그냥 그대로 다 용인이 된 건지. 그거 진짜 궁금한데요, 저는. 거짓말을 한 사람은 의도가 있다고 치더라도 왜 학교는 저게 그냥 지나갔을까? 진실이 아유, 아니고 너무 참 이게 그러니까 저는 정경심에 대한 잣대가 가혹하다?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지만은 그걸 김건희한테 똑같이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말 진실과 정의를 위한 거라면은. 그렇죠. 근데 이건 잣대가 다른 걸 전 못 참겠어요. 누군가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다? 이거는 저한테는 별로 이제 감흥이 없고요. 누구는 그렇게 하고 누구는 헐겁게 한다? 이거는 저를 참지 못하게 만들어요. 네. 지금 만약에 이게 지금 입장이 바뀌어서 이렇게 허위기재한 경력이 10건이나 되는 여당 인사가 있다고 합시다. 이 대학들 다 압수수색 당했을 겁니다, 지금. 당연하죠. 법무부 장관의 아내도 그렇게 난리 나는데 앞으로 영분이 될 사람이 이렇게 범죄 제가 봤을 때 이 행동 양심님의 방금 댓글이 건의는 인생이 다 실수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는데 너무 화가 나고 만약에 이런 사람이 영부인 되면 진짜 격 떨어질 것 같고 굉장히 상대적 박탈감 너무 클 것 같아요. 정직하게 사는 그러니까 사람들에 이분은 대한 얼마나 모욕인 것 같아요. 일반 국민들이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자기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정말 정당하게 그리고 맨날 떠들어대는 그 공정하게라는 거하고는 거리가 먼 분이고 항상 편법과 그리고 불법과 항상 이렇게 자기 남편의 권력에 기대서 또는 돈에 기대서 잘못된 권력으로 자기가 다 누려온 삶을 산 사람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자리에 올라간다? 그거는 용납할 수가 없는. 이정필 씨가 검찰 가서 다 불었다는 설을 홍준표 후보가 얘기하더라고요. 지난번 토론할 때.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실이 정확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 네. 이게 이정필이 다 불었다는 거는 김건희가 주가 조작인 줄 알고 이득을 챙겼다라는 건데 MBC가 지금 방금 또 보도한 걸 보면은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핵심 공범 5명 모두가 구속된 거예요. 김건희는요? 김건희만 남은 셈인데 조사를 받겠죠. 김건희가 이 5명 중에 적어도 3명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MBC가 오늘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주가 조작을 몰랐다는 게 이게 말이 안 설명이 되죠. 안 돼요. 그러니까 검찰은 정말 의지만 있으면은 구속영장도 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구속영장까지는 정치적 부담이 있다면 최소한 기소는 해야 한다. 아, 그렇죠. 라는 입장입니다. 일단 곧 부를 것 같고요. 부르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한번 좀 판단해 보고요. 그리고 만약에 김건희 씨의 그런 주장, 김건희의 주장이 윤석열 주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윤석열이 토론할 때 했던 말이 거짓말이면은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로서 또한 법적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예비 후보로 등록한 네,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의 운명과 지금 윤석열의 운명은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부인만 구속이 되거나 부인만 구속되면은 다 끝나는 문제냐? 아닙니다.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가 있으면은요, 그거는 허위 이제 사실.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물론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은 대통령 임기 중에는 형사소출을 당할 수 없기 때문에 임기 중에는 멈춥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끝나고 나서 네. 또 이제 책임을 질 수가 있는 것이죠. 길